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사연을 보내게 되는데 저는 35살 결혼한 지 1년 된 여자입니다. 저는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남편과 저는 주말 부부로 지내며 한 달에 2주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신혼이라서 한 달에 2주 한 번 만나는 게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 달에 2번 만나는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시댁에 오라고 어김없이 부릅니다. 그냥 불러서 인사만 드리고 오면 뭐 그냥 넘어가겠지만 갈 때마다 시댁에서 자고 가라고 하고, 그리고 황당한 건 저한테 뭘 사주길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려고 하면 손도 무겁게 그리고 마음도 무겁게 정말 모든 게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며느리한테 김치도 주고 먹을 것도 사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얻어온 적도 없었네요. 시댁에 방문하면 꼭 신발이며 장도 봐주고 옷도 사주고, 그것도 반강제로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크게 사고가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안정을 해야 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냥 집에서 부업 삼아서 80 정도 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을 만났고 지금은 남편 혼자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부업으로 80만 원을 벌고 있다지만 결혼 후에 받은 대출비 갚는 것과 생활비 쓰기도 빠듯한데 시어머니께서는 매번 만날 때마다 뭐 사달라 그리고 생활비 달라 하시네요. 저는 이런 저희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바라시는 시어머니를 정말 일만큼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 코앞에 대고 나한테 들으라는 식으로 우리 효자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꼬박꼬박 50만 원씩 생활비 하라고 용돈도 줬는데 결혼하니 생활비도 안 주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만 있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 자리에는 여러 시댁 어른들이 계신 자리여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현재 제 몸은 추스르기도 힘든 상태인데 저만 보면 외버리면 힘드니까 빨리 일자리 구해서 일 다녀야지. 언제까지 집에서 놀면서 살림만 하고 있을 거냐? 라고 볼 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제가 사고를 당해서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며느리 몸은 어떠냐부터 물어봐야 정상인 거 아닌가요? 남편은 사형제 중에서 둘째인데 큰형은 50만 원 그리고 막내 내외는 30만 원의 생활비를 준다고 하는데 제 남편의 월급의 거의 2배 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의 경우에는 장가를 올 때 전부 빚으로 했기 때문에 대출비 갚는데 허덕이고 있고, 무엇보다 남편의 수익이 작아서 용돈을 매달 드리기에는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댁에 한 달에 2번 갈 때마다 한 달 동안 드실 장도 봐주고 시댁에서 나오는 모든 공과금도 내드립니다. 그리고 시댁 모임이 있으면 저희가 밥값이며 모든 부대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형과 막내 내외는 생활비를 냈다는 이유로 시댁에서는 땡전 한 푼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형 내외는 시댁에만 오면 시댁 음식이며 과일, 과자 등 모든 음식들을 싹 다 가져갑니다. 저희는 시댁에 드시라고 음식 등은 가져오지 않고 매번 장보고 돈 쓰고 있지만 생활비 안 준다며 매번 시어머니께 눈총을 받는 상황이고, 이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게 되네요. 근데 제가 더 열받으면서 답답한 부분은 온 시댁 식구들이 전부 남편에게 빌붙으려고 하는 거지 근성이 있어서 저를 힘들게 하네요. 시댁 친척들 중에서 백수인 친척들이 있는데 남편에게 취직을 부탁해서 남편이 취직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방 근무지에 있는 남편의 회사 숙소에서는 친척형 2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1년 된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남편과 떨어져서 사는 게 싫어서 주말부부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남편 숙소에 빌붙어 살고 있는 친척 형들 때문에 방을 뺄 수도 없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진지하게 자기야, 우리 신혼이고 앞으로 아기도 가져야 하는데 이제 주말부부 그만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했더니 자기도 그럴 생각이고 숙소 옆쪽에 방 하나 구해서 형들 나가라고 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직장도 집 근처에 구하면 어떻겠냐고 말하니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때 시댁 친척들이 모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은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기는 왜 소식도 없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우리 결혼하자마자 주말부부로 지냈어요. 그것도 한 달에 4번 만날 때마다 어머니께서 부르시는데 남편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한 소리 하고 싶어서 목구멍으로 나오려는 걸 몇 번을 꾹꾹 참았던 기억이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싹수가 없는 버릇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서 참고 그때마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생활비 안 준다며 소리를 쳤던 시어머니처럼
시댁 친척 어른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한 달에 2번 보는 저희를 그때마다 불러서 아이를 가질 시간이 없다고 정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친척들 중에 백수란 백수는 전부 제 남편에게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취직시켜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회사 숙소까지 빌붙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붙어 살면 밥 같은 것도 자기들이 알아서 먹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빌붙어 있으면 오히려 제 남편에게 밥을 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남편 월급도 박봉인데 남편 카드로 밥도 사 먹고 있더라고요. 회사 숙소는 남편이 나가게 된다면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혹은 회사 숙소를 나가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남편도 식솔들이 안 돼 보여서 그들과 붙어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함께 살아야 정상 아닌가요? 부부가 함께 살아야 하는데 시댁 식솔 때문에 같이 못 살고 한 달에 2번밖에 못 본다는 게 정말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드네요. 그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는 2번 올 때마다 시댁에 불러서 둘이 있을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하는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우리 친정에 끔찍하게 잘하거나 위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있으면 돌아오는 친정어머니의 환갑 때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는데 이것도 기분 나빠하는 남편입니다. 자기들 집에는 갈 때마다 한 달간 먹을 장을 봐주고 시댁 식솔 거뒀지 먹을 거 챙겨주지 그것도 모자라 일자리까지 알선해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남편에게 따지고 물어보면 네가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냐? 라고 어처구니 없이 남편이 말하는데 정말 이 말 듣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리곤 또 어김없이 남편이 집에 오는 날엔 시댁에서 동생과 형 내외가 모두 모였다고 부르더라고요. 뭐 항상 가면 늘 하던 대로 장도 보고 음식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는데 또 아기는 언제 나올 거냐라고 시작해서 다른 날보다 강도가 높게 꼬치꼬치 물어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활비는 왜 안 주냐는 식으로 저를 정말 화나게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간 열받고 쌓였던 모든 것들을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아들이 너 만나기 전에는 꼬박꼬박 생활비를 주던 효심 깊은 아들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생활비를 안 주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월급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아니 이건 며느리인 내가 직장에 안 나가서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 같다는 식으로 또 말을 하더라고요. 뭐 이건 제가 직장에 다니질 못하니 그런가 보다 넘어갔지만 네 형이랑 동생들 봐라. 꼬박꼬박 생활비 주는 거. 보고 좀 배워라. 걔들도 돈이 남아서 생활비 주는 거겠니? 라고 하는데 정말 이때는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게 정말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녁 식사 자리라 먹던 밥그릇과 숟가락 젓가락을 싱크대 통에 그 자리에서 던져버렸습니다. 던졌던 것들이 싱크대에 부딪힐 때 얼마나 크게 소리가 나던지 아직도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는 그래요. 아주 잘난 아들 만나서 제가 생활비를 못 드리고 있었네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 잘난 아들께서 돈을 너무 많이 줘서 시댁에 드릴 돈이 없네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순간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후회도 약간 했지만 일단 말을 했으니 그간 하고 싶은 말 전부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기 언제 가질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편이 한 달에 2번 오는데 그것도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께서 부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머리는 두었다 뭐 하나요? 머리는 장식용인가요? 제발 생각 좀 하고 말하세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시어머니께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놈이 하는 말이 야 어디서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죄송하다고 못해? 라고 하더라고요. 더 화가 나서 야 남편 새끼야 내가 너무 돈을 많이 줘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니? 그것도 모자라서 네 형이랑 동생이랑 비교질을 당하는데 넌 창피하지도 않냐? 라고 했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제 귀싸대기를 때리더라고요. 정말 이때는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귀싸대기를 맞고 풀썩 주저앉아 있던 저는 맞을 만큼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어나자마자 팔을 크게 휘저어서 남편놈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렇게 귀싸대기를 때리고 나니 남편 휘청거리면서 정신을 못 차리길래 바로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머리를 쥐어뜯었더니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더라고요. 전현이 내 아들 잡네. 야 이년아 그만 못해? 라고 하면서 저는 남편 머리를 쥐어뜯어서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근데 웃긴 건 정말 남편이 홀라당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디서 이런 힘이 나서 남편을 내동댕이 칠 수 있었지? 라고 생각이 되는데 남편이 덩치가 크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간 1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저도 모르게 힘이 난 것 같더라고요. 발라당 쭉 뻗어서 넘어진 남편 놈은 저를 쳐다볼 때 눈을 아래로 깔고 나는 이런 대접받으면서 너 같은 놈이랑 못 사니까 이혼하자. 진짜 이런 모욕당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대접받는 거 정말 지긋지긋해. 라고 하고 시어머니께는 잘난 아들이랑 이혼할 테니까 돈 많고 생활비 많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며느리 만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형과 동생 내외 가족들 모두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제 소지품들을 모두 챙기고 시댁에서 바로 나오게 되었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까지 모두 글로 쓰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폐륜적인 만행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제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댁에서 온갖 수모를 당한 거 생각하면 이렇게 하고 나니 앓고 있었던 우울증도 모두 사라지고 속이 다 후련하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